지금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요즘 30대 분들이 벌써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피디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20대 분들도 하고 계세요. 아, 20대 분들도요? 네. 완전 후달리는데요? 아니 후달리실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뭔가 시작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 40대 5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매를 시작하는 이유가 이 월급 외에 좀 부수입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서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 경매가 자본금이 조금 얼마 없는데도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경매는 이 소액 투자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3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바로 경매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해요? 네, 당연히 가능해요. 이 3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어떻게 경매 시작할 수 있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정말 300만 원 가지고 시작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경매는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작은 자본금 가지고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믿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볼 이 물건은 전남에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이미 낙찰을 받아간 물건이기는 해요. 먼저 권리 분석부터 같이 해볼 건데요.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딱 두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임차인이 있냐 없냐. 그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을 내가 인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건지 가지고 가야 되는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이 임차인 현황 부분을 봐야 되는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이 위험한 임차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이 집은 임차인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등기부등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집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전세권, 근저당, 임의경매 이렇게 딱 네 가지만 살아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소멸되는 것들입니다. 낙찰만 받아가면 얘네들은 등기부등본에서 지울 수 있는 등기들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럼 결국에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아닌 애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 3,343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낙찰 받아갈 때 처음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지금 최저가가 2,63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최저가 기준 10%인 263만 2천 원이 입찰 보증금으로 필요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입찰 보증금 263만 원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서 필요한 금액이 끝나진 않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세금도 내야 될 거고 다른 또 부대 비용들이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취득할 때 내야 되는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 되냐? 이 집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물건이고 공시가격 2억 이하인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10채, 20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등록세는 모두 다 1.1%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내가 취득하는 금액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3,043만 원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1.1% 금액인 36만 7천 원이 되겠죠.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료비 같은 것들, 법무사님한테 이거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게 된다면 일정 금액 수수료가 들어갈 건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30만 원이라고 측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저라면 이 아파트를 월세를 세팅을 할 건데요. 그 월세를 세팅해서 현금 흐름을 좀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걸 월세를 세팅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설명에 앞서서 일단 만약에 제가 월세를 세팅한다 라고 하면 월세 중개 수수료비도 들어가겠죠. 중개 수수료비는 법정 수수료로 계산을 해봤을 때 13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263만 원, 그리고 취등록세 36만 7천 원, 그리고 수수료비 30만 원, 중개 수수료 13만 원.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총 342만 7천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입찰 보증금만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내가 낙찰을 받고 싶다라고 적은 이 금액에서 미리 낸 입찰 보증금액을 뺀 잔금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집 잔금이 얼마냐? 3,343만 원에서 263만 2천 원을 뺀 금액 3,000
79만 8천 원이 잔금으로 더 내야 되는 돈인 거예요. 한 3,0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낙찰자분은 어떻게 잔금을 납부를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2,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금융권이기 때문에 여기 등기부 등본에 적혀져 있는 채권 최고액이 원금의 130%가 적혀져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원금 적혀져 있는 2,600만 원에서 나누기 130%를 해주면 이 낙찰자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2,600만 원에서 나누기 130% 해봤더니 원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잔금으로 내야 되는 3천만 원 중에서 일단 2천만 원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00만 원이 또 필요해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현금 납부를 하면 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 신용대출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잔금 3,08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담보대출을 받고 그리고 1,08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담보대출 4%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 납부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6만 7천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아무래도 담보대출보다는 금리가 더 높으니까 4.6%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 이자 내야 되는 금액이 4만 1천 원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집 지금 얼마의 월세를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 동일한 평형대에 월세 나와 있는 매물이 딱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500에 30, 하나가 500에 3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잡자고요. 그래서 500에 30에 내가 맞추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갔던 비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얘네들 263만 원, 36만 7천 원, 30만 원, 13만 원을 다 더해주면 342만 7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월세 맞춰서 보증금 500만 원을 받으면 우리는 앞에서 들어갔던 343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그냥 보증금으로 다 메꿀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500만 원에서 343만 원 빼면은 157만 원이 더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집에 대해서 들어갔던 돈이 한 푼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월세 30만 원은 또 따로 들어오죠.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30만 원이 온전히 다 현금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출을 받은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 나가야 되는 대출 이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한 11만 원 정도가 월 이자로 나가죠. 그러면 월세에서 11만 원 빼면은 한 19만 원이 달달이 순수익으로 남는 건데 우리 투자한 비용 하나도 없이 매달 20만 원 가까운 현금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면 들어간 돈 자체가 없으니까 수익률 자체가 무한대가 되겠죠.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간 돈은 그냥 꽁돈으로 20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게 되는 물건인 거예요. 어쨌든 이 물건을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있어야 되긴 한단 말이야. 나중에 뒤에서 메꾼다 하더라도.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 300만 원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20만 원씩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나도 이런 물건 낙찰 받아가지고 몇십만 원씩 공짜로 좀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부터 제가 이런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탱크 옥션 들어가셔가지고 경매 검색, 종합 검색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역은 좀 한정 짓지 말아주시고 뭐 가까웠으면 좋겠다 하면 가까운 지역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물건 종류는 아파트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진행 물건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감정 가격을 6천만 원 이하인 물건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 한 300만 원 가지고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금액대가 작은 물건이면 하나의 통으로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분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이 지분이라는 거는 공동으로 여러 명이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 명의 지분만 경매로 나왔을 경우를 지분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은 제외를 시켜줘요. 왜냐하면 그런 물건 낙찰 받아봤자 내 마음대로 월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선택제에 눌러주고 지분 입찰 물건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분 입찰 물건을 제외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하기를 누르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50건 정도 되는 물건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서 엄청난 좀 팁을 알려드리면 이런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입찰가 정할 때 내가 시세보다 1,000만 원만 좀 적게 낙찰을 받겠다라고 기준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이 시드머니를 벌거나 이미 월급을 차곡차곡 잘 모아놔서 내수 중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돈을 좀 더 빠른 속도로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만 있다면 충분히 경매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이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드를 더 불려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수강생분이 인천에 있는 이 반지하 빌라를 낙찰을 받으셨는데 낙찰가가 2,36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대출을 안 받고도 그냥 입찰을 해볼 수 있는 물건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싸게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결국 수익이 나야 되는 물건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 잔금 납부하고 한 달 있다가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4,20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요 라고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도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인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신 분들은 또 고수시겠죠? 이거 너무 특수한 케이스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런 빌라를 가지고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수강생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경매를 배우셨습니다. 빌라? 아파트보다 겁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 빌라나 입찰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 수강생분도 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딱 있었습니다. 여기 부동산 플래닛을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빌라들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최근에 2025년에 거래가 됐고 몇 층이 거래가 됐다. 이런 것들이 다 뜹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빌라도 지하 1층이 최근에 거래가 됐구나, 뭐 작년에 거래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살펴봤더니 이 주변에 마이너스 1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 여기가 반지하도 인기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안전하게 입찰을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아무 빌라나 아무 반지하 빌라나 낙찰을 받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강생분 같은 경우는 이 빌라 하나를 딱 한번 골라보니까 아, 이 빌라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신을 가지게 되셨고, 그리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또 다른 빌라 하나를 낙찰을 또 받으셨어요. 이 빌라도 2천만 원대에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바로 5,2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반지하 물건은 시세 차이만 1,800만 원 정도가 나고 순수익으로 따졌을 때도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빌라는 시세 차이만 2,600만 원입니다. 이제 이분은 제가 더 이상 빌라 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빌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신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경험을 직접 한 게 있으니까 아무리 제가 말려도 계속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아, 빌라 그래도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뭐 굳이 그래도 빌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 이 금액대 아파트를 살펴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3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었잖아요. 그런 물건을 찾아가지고 또 입찰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대출을 활용을 해서 더 높은 금액대를 낙찰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방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1억 5천만 원 이하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한 80% 정도 대출을 받게 되면 이 실투자금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 뭐 금액대별로 나에 맞게끔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이런 설명도 자세하게 넣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살펴보는 것도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조금은 그래도 금액대가 있는 거, 1억 5천만 원 이하인 물건으로 내가 낙찰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건 검색하실 때 아파트 선택하시고 이 감정 가격을 1억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는 또 지분 이착 물건 제외를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한 번씩 걸려지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는 뭐 2억 5천만 원까지 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낙찰을 받아갈 금액이 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그 물건들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소액으로 이 300만 원 가지고도 시작을 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월세를 받고 싶다, 나는 일하지 않고도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월세 세팅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돈이 돈을 벌어다 준다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가 큰
크면 클수록 더 큰 금액대의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상 우리의 현실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이 빌라 하나 딱 낙찰을 받아가지고 월세 딱 세팅을 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또 세팅하기도 하고 지방 아파트 낙찰 딱 받아가지고 단기 임대 맞추면서 은퇴를 하셨는데도 월 300만 원씩 생활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 기준 은퇴 후에 우리가 정말 최소로 잡았을 때 필요한 생활비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매 물건 한두 건만 받아가도 이 생활비는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3천만 원, 2천만 원만 있으면 노후 준비 다 된 거냐,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제는 충분한 훈련과 충분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어 보셔서 알잖아요. 이 월급 300만 원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노력을 해야지 이 경매로, 이 작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절대 불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차근차근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10년 뒤, 아니 불과 1년 뒤에 나의 미래 모습이 기대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내 자본금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까지 달아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올게요. 지금까지 이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